권력의 똥꼬에 줄 서가지고 이렇게 마구잡이로 법을 훼손한다라는 것 자체는 일단 다 쏟아내서서 없어져야 된다. 반갑습니다. 보수의 품격을 담은 정치 해석 김영인 TV입니다. 공수처가 간땡이가 부어도 그냥 부은 것이 아니죠. 부었습니다. 뭘 믿고 이 짓을 하는지 모르겠는데요. 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위해서 공문서 위조까지 하는 대범함을 보였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미쳐도 단단히 미쳤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15일에 공수처에 도착하셔서 티타임도 가지지 않으시고 약 10시간 40분간 조사를 받으셨습니다. 초반에 간략한 입장만 밝히시고 이후에는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는데요. 16일 오늘은 건강상 조금 좋지 않고 어제 입장을 충분히 밝혔기 때문에 더 이상 조사받을 게 없다. 받을 이유도 없다. 니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아니 앞으로도 쭉 불법만 자행할 게 뻔하니 거기에 입을 열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일단 비상계엄에 대한 정당성과 내란죄가 성립이 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입장을 표명하셨기 때문에 추가적인 조사는 받지 않겠다라는 취지인데요. 공수처는 48시간이라는 시간밖에 없죠. 그 이후에는 분명 사라질 것 같습니다. 이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2차 체포 집행의 성공을 위해서 무리한 일들까지 펼쳐냈는데요. 이 중국인들이 여권을 위조해서 호주나 서방 세계에 입국하는 것과 비슷하게 공수처가 관저 출입 허가증을 위조했습니다. 에라이 못 같은 것들이다 라는 말밖에 나오지 않는데요.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 관저를 지키는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55경비단이 있죠. 그런데 이 55경비단은요. 단독적으로 행사를 할 수 없습니다. 경호처 내에 소속이 되기 때문에 모든 행정적인 건 경호처의 오더를 받고 움직이는 상황. 그런데 이제 공수처가 경호처는 건드리지를 못하니까 이 육군 수도방위사령부를 불러서 뭔가 조작을 좀 해보자라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이 공수처 경찰 이건 말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이 되게 뭐라고 해야 되나 이제 말이 좀 비슷비슷해서 좀 헷갈리시는데요. 국수본이 뭐냐면 국가수사본부입니다. 경찰청 산하의 수사기관이고 주요 범죄에 대해서 독립적 수사와 경찰 내부 수사 지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경찰의 독립성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설립이 됐는데요. 실질적으로 권한 그리고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서는 끊임없는 논란을 일으키는 곳입니다. 공조본은 특정 대형 사건이 터졌을 때 여러 기관이 공조해서 수사를 하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임시 조직입니다. 지금 국수본과 공수처 간의 조율을 위해서 공조본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공수처야 그런 것들이죠. 일단은 대통령 체포와 관련돼 가지고요. 경호처를 무시하고 1급 군사 기밀의 지역을 침입한 공수처는 앞으로 이제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안이 가질 수 없다라는 겁니다. 화면에 한번 띄워 드릴 건데요. 조잡스럽습니다. 이거 옛날 그 시절에 성적표 갖다 붙이고 이렇게 조작하는 거와 비슷한 걸로 오려 붙이기를 했는데요. 요즘에 시험지 만들 때도 오려 붙이기 하지도 않는데 참 후진 방법을 썼습니다. 자, 공수처하고 경찰이요. 55부대장에게 관인을 탈취해서 지들끼리 도장 찍고 여기 지금 빨간 사각형 같은 경우는 오려 붙인 겁니다. 오려 붙인 거.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요. 이제 15일에 체포 들어가기 전에 출입증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국가수사본부가 55부대장의 추가 조사를 이유로 불러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추가 조사가 아니라 이 관저 출입 승인을 받아내기 위해서 압박을 위한 소환이었다라는 거죠. 공수처랑 경찰이랑 국방부 서기관이 앉아가지고 이 55부대장이 오니까 이제 관저 출입
승인에 대해서 막 요구를 했는데 출입 승인에 대한 권한이 없다라고 버틴 기자 계속 압박을 했겠죠. 그래서 관인 갖고 오라고 뭐 그 상황에서 제가 생각할 때는 출입증 뭐 찍는 게 아니라 필요한 게 있다 이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했겠죠. 그래서 이 부대장이요 이제 부대원을 시켜가지고 도장을 갖고 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실 뭐 이런 상황에서 가져올 수밖에 없었다 이제 굴복한 것이다라고 봐야 되겠죠. 관인이 도착하자마자 수사관이 미리 준비해 놓은 공문에다가 승인하고 관인 찍고 이제 55 부대장이 찍은 게 아니랍니다. 이 공수처 사람이 찍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공문 자체를 볼 기회조차 안 줬다. 그래 이후에 이제 복귀를 한 다음에 전자 공문으로 승인 요청이 됐다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다시 이제 공문을 회신했다라고 합니다. 나 승인하는 권한 전혀 없어. 이 출입에 대한 승인은 경호처가 승인을 하는 거야. 내가 일방적으로 할 수 없어. 나는 제한적인 업무를 하는 거야 라고 회신을 했는데 그냥 그거 무시하고 공수처가 그 출입증 들고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이게 만약 사실이라고 한다면 거의 미친 짓이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이 공수처 전부 사법 처리해야 됩니다. 자, 1차 체포영장에서 군사, 공무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나 물건을 책임자의 허락 없이 압수수색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관저에 들어와서 압수수색을 한다든지 일단은 발꼬락이라도 하나 들어오려고 하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승인을 못 받았죠. 그러니까 중앙지법에서 영장 청구가 아마 기각됐다라는 내용이 있죠. 그래서 이제 서부지법의 그 저바리 판사한테 가서 체포영장에 대해서 집행해달라라고 해서 12월 31일 땡땡시에 받아냈습니다. 그러면서 이 영장 판사가 제110조 111조를 제외한다라는 예외 조항을 넣었습니다. 공수처는 이를 근거로 관저에 들어가서 체포 시도를 했죠. 그런데 5시간 반 만에 오줌을 참지 못해서 일단 기어 나왔습니다. 그리고 2차 체포 영장에서는 좀 만반의 준비를 한다, 뭐 기저귀까지 차고 간다라는 이런 일들을 막 준비를 했었죠. 근데 가장 큰 관문이 뭐냐? 이 2차로 이게 재영장 청구를 했어요. 2주간의 기간을 받아가지고. 그런데 여기서 이 영장을 청구했는데 이 발부해준 판사가 110조 111조에 대한 예외적인 조항을 넣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머리가 띵하죠. 앞에랑 지금이랑 기한은 2주로 많이 받았는데 이 형사상 뭔가에 제재가 생길 수 있는 110조 111조에 대한 예외적인 조항,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대통령한테 승인을 받아야지 발가락이 들어온다라는 그 조항을 없앴기 때문에 골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 빠진 것에 대한 부담을 느끼는 거죠. 위법성이 있다라는 거를 이제 공수처 본인들도 안다라는 거죠.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영장 판사가 이 110조 111조를 예외 조항으로 뺐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판사가 더 잘 알 거잖아요. 위법이다라는 걸. 그래서 이 예외 조항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저는 해석을 하는데요. 이 예외 조항이 빠진 것에 법적 근거가 없다 보니까 공수처가 이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55 수방사 이제 부대장 불러가지고 관인 찍어달라라고 요청을 한 거다라는 것으로 해석을 할 수 있죠. 이렇게 임의로 찍고 그 근거로 이제 관저 문을 따겠다. 그런 건데 윤석열 대통령 측의 이제 변호인단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명백한 허위 공문서 작성에 해당한다. 경호 책임자의 승인이 필수적인 관저 출입 절차를 무시한 공수처와 경찰의 행위는 직권남용과 공문서 위조에 해당할 수 있다. 굉장히 이제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고급스럽게 말씀하셨는데요. 그냥 국민의 입장에서는 이것들이 내란을 일으키는 내란 쿠데타 세력 중에 하나입니다. 내란 속에는 이재명 저기 대가리 하나 있고요. 그 뒤에는 멀건 것들이 있겠죠. 거기에 지금 손발이 되어줘서 지금 움직이는 게 공수처와 경찰이지 않을까. 우리 눈에는 그렇게 보입니다. 국민의 눈에는 그렇게 딱 보인다라는 거죠. 공권력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이런 행위, 그러니까요. 국민의 안전과 그다음에 법의 집행에 있어서 질서를 유지해야 되는 경찰이 권력의 똥꼬에 줄 서가지고 이렇게 마구잡이로 법을 훼손한다라는 것 자체는 일단 다 쏟아내서서 없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일단 공수처라는 조직 자체는 필요가 없다라는 게 이번 사건으로 이제 확인이 된 상황, 앞으로 지켜봐야 되는데요.
이거는 철저한 조사 책임과 처벌이 필요하다. 그리고 체포영장 발급 과정에서 1차 체포영장과 2차 체포영장이 내용이 다르고 단서 조항을 넣었다 뺐다 하는 등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그래서 공수처와 경찰은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 있는 답변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일단은 법적 조치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조용히 있던 이제 국민의힘이요. 지금 지지율 빡빡 오르고 이참에 국민들이 원하는 부분에 대한 답을 해야지. 이번에 이제 패배 정당으로서 만연해 있던 이 패배를 딛고 뭔가 성공을 가져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지 이 공수처와 경찰을 법적으로 조치하겠다라고 투쟁 모드로 바꿨습니다. 이제 권영세 같은 경우는 대통령 망신 주기가 목적이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고요. 이 권선동 원내대표는 야 이재명 너 속 시원해? 코판데 속 시원해? 이렇게 대놓고 이제 비판을 하고 날선 공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국민의힘에서요. 주진우 의원이 사실 한동훈 라인이긴 하지만 지금 조목조목 따박따박 민주당을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 조금 앞에 내세우는 것도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장동혁 의원도 판사 출신이죠. 물론 한동훈 라인이다라고 하고 한동훈의 4.10 총선 때 큰 역할을 했지만 곽규택 의원 같은 경우도 이들이 사실상 국민의힘에 발을 담근 이상 누구 라인이다라기보다는 본인의 능력을 뿜뿜 발휘해서 국민들에게 선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 두 가지 판단 중에서 한동훈 라인이다라기보다는 국민의 선택 쪽으로 결정을 하는 게 좋겠죠? 그게 본인의 미래에도 더 밝은 길이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당이 조금 이렇게 키워줘야 된다. 니들이 5선, 4선, 6선 평생 죽을 때까지 해먹을 욕심을 버리라 라는 말이죠. 국민의힘에도 새로운 물갈이가 필요하다. 지금 주진우 의원, 곽규택 의원, 장동혁 의원 같은 경우 1.5선, 나머지는 다 1선이죠. 지금 앞으로 당의 미래를 이끌 주역으로 분명히 클 사람들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누구 라인이다가 아니라 곽규택은 곽규택, 주진우는 주진우, 장동혁은 장동혁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국민들도 인정하고 키워줘야 된다라는 거죠. 아무튼 지금 국민의힘은 전투 모드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공수처, 민주당, 국민을 보지 않고 카톡 검열이라든지 이런 공문서 위조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요. 선거 부정한 반국가 세력이 뭔 짓을 못하겠나 싶습니다. 거짓이 들통날까봐 진실을 파헤치는 쪽을 공격하고 있죠. 공산당들이 목적 달성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는 것과 마찬가지 짓거리를 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쓰레기 집단이죠. 대한민국은 지금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국민들이 지금 빠르게 우파로 전향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도 이때 우리가 그렇죠. 물 들어올 때 노저우라고. 지금 상황에서 이게 힘을 좀 더 키워서 윤석열 대통령 직무 복귀를 목표로 움직여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립다 윤석열. 김영일 TV였습니다.